경기가 어려워지면 물가는 알아서 잡힌다라는 네. 거고요.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전 99.9%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근데 더 빨리 오른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 아니면 더 떨어졌다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위기와 항상 그 인플레이션은 원래 이거거든요. 네. 나중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 나온다. 10월달 그러니까 반등 여기다 나온다. 2150이다. 네,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우리 경기장이 오늘 횡해요.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지난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문서진 대표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참석하지를 못하고요. 이여진님 늦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참석을 또 못해서 자 이제 조촐하게 3명의 멤버로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황 감독, 황주명 감독,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운드 때 말했던 2200의 지지선 그냥 깨져버리는데요. 네, 이거 좀 어떡합니까? 이제 이 다음은. 네, 아직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죠? 지금 2200인데 한 2%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저는 자꾸 물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유가 많이 빠졌거든요. 천연가스도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무조건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근데 좀 요즘에 느끼는 게 항상 한 박자가 너무 빨라. 그럼 또 한 박자 빠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주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주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배달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배달이 줄은 이유가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좀 이제 해결이 되고 직접 있으니까. 가서 먹는다. 네.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예. 왜냐하면 예전엔 코인으로 돈 번 걸로 우리가 맛있는 오늘 코인으로 돈 벌었으니까 배달해 먹자. 네네. 혹은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배달하자. 이런데 지금은 굉장히 가게를 긴축해야 되고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결국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마찬가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는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젠 체감이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물가는 알아서 잡힌다라는 네. 거고요. 예.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전 99.9%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근데 더 빨리 오른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 아니면 더 떨어졌다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위기와 항상 그 인플레이션은 원래 이거거든요. 나중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 나온다. 10월달 그러니까 반등 여기다 나온다. 2150이다. 네,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은 증권사 직원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네. 거는 그게 어렵대요. 사실은 지금 반대 매매가 너무 힘든데 빚투자. 네, 빚투자가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이 빚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해소 국면이다. 한 1조 5천억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2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2600, 8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박스권이 결국 올 겁니다.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황주명 대표는 이 언저리다 하고 반대 매매가 소화되면 그때 좀 분위기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물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뭐 잡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황주명 대표의 이야기가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당위적으로 맞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이제 선수입니다. 밤낮으로 바쁜 대세남 싱어송라이터 섹시토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우리 SNS를 할 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NFT 촬영을 하고 있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NFT 촬영이요? 네, 트레일러 촬영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원래 촬영은 꽤나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가 한 명이 걸리면 이제
다음 사람이 걸리고 이렇게 촬영팀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네.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이제 어제 마지막 촬영을 이제 마치느라 거의 한 3시 정도쯤에 끝났어요. 새벽에. 이게 근데 죄송한데 뭘 한 겁니까? 아 이제 NFT라는 거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네. 약간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코인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NFT 자체도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제 되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개개인만의 어떤 하나의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늘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기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는데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이죠. 예. 왜냐면 이제 나중에 되게 그 저작권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나중에는 연예인 사진이나 어떤 되게 한 명 한 명을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에 SNS에 올리는 것 자체로서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가상 세계로 갈 네네네. 테니까 그 메타버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저작권에 대한 미리. 문제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 가상현실이나 어떤 그런 플랫폼에 쓰이는 것들도 이제 토큰으로서 만들어서 네. 대체 불가능하게 네. 어떤 그 저작권을 부여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서 네. 이제 만드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걸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코의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의 네, 저작권 그렇습니다. 행위를 하고 왔다. 네, 이제 그래서 제 캐릭터가 10,000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컨셉에. 하고 이제 다 저작이 된 거죠. 네, 로열티가. 네, 그렇습니다. 황지훈 대표 좀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코?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진짜. 다 죽고 나서 이제 진짜 살아남을 NFT들이 있는 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진짜 성공을 바로 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홀더를 위한 NFT라면 요즘은 이제는 창작자를 위한 것보다는 홀더를 위한 NFT나 어떤 보너스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뭐죠? 홀더를 위한 NFT가? 홀더라는 게 이제 그 NFT를 사는 사람들, 예. 이제 주식으로 수요자? 치면 이제 주린이들이나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홀더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홀더들이 이제 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저한테 노래 피드백을 받거나 혹은 이제 저한테 곡을 보내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 그걸 도코가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K-팝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K-팝을 함께 할 수 있을 기회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줄 수 있는 이제 조금 글로벌적인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뭐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여간 아니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진짜 다른 문법일 겁니다. 네. 그거에 첫 걸음을 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명 저와 함께 오늘 주식 월드컵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린쇼 주식 월드컵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저희가 이번 바뀐 라운드의 핵심 법 규칙이 마이너스 10%의 로스컷 규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이너스 10%의 컷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수익률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이여진님 지금 휴가 중인데도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여진님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상황을 보내면 말씀드렸죠. 지금 다 컷을 당해버린 거예요. 오른쪽에 저 매도 라운드 보면 달러 인버스 2배짜리, 즉 달러가 떨어진다에 2배 베팅을 걸었는데 마이너스 10.39에 컷을 했네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믿었더니 뭐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들 관련주들
또 마이너스 10.98로 컷을 당했습니다. 여진님. 그리고 저의 최애 종목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FN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마이너스 11.52%도 컷. 그러니까 반대 매매인데 이거 자발적인 반대 매매가 이제 컷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진님 꿋꿋하게 이걸 팔아서 좌절하지 않았네요. 예. 다시 코덱스 은선물을 추매를 했고요. 은으로 이제 또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을 이거 물을 탄 거죠. 원래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달러 인버스를 또 다시 그러니까 일부 매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2배짜리 또 물을 타면서 새롭게 팔고 다시 샀네요. 아이디어네요. 와 이제 나는 달러 너와 한번 정면 승부하겠다. 전량 팔고 다시 매수 136주를 와, 했다고 합니다. 136주. 그러니까 아직 여주님도 지금 이 달러 강세는 꺾인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저 컷을 다 당했기 때문에 전체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로 이번 라운드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도코를 볼 텐데 도코가 저거를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빅스를 수익을 9.4%의 수익률을 내고 팔았습니다. 익절을 한 거죠. 익절. 네, 익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은 이제 186만 원. 아직 이제 200만 원을 다시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긴 한데 그때 예. 한번 이제 그 미디어 엔터에 조금 약간 과한 투자를 로스컷이었죠. 예. 했다가 로스컷을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절에 들어간다는 템플스테이 마인드로 네 무소유를 살짝. 근데 네. 제가 아쉬웠던 점은 빅스와 저 신한 S&P 500 빅스와 도코는 한 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 좀 올인한 것도 아니라 한 절반 9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네. 투자를 했었는데 왜 빨리 나온 겁니까? 저걸 그냥 뒀으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또 이게 10%더 올랐을 텐데.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같이 가다가 예. 제가 방향을 양쪽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빅스를 가시면서 꼬셨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근데 지금은 딱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또 다음 템포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이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는 또 어차피 또 수익은 난 거니까 네. 또 이제 좀 스무스하게 좀 기다려 보려고 판매를 했고 그래서 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8%입니다. 되고요. 네. 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6.8%. 만약에 저 빅스를 그 이후로 이틀 더 갖고 있었으면 오늘까지 플러스 났겠죠? 네, 아마 그렇죠. 플러스였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네. 15%가 또 15%니까. 났으니까 플러스가 났을 텐데 자 도코는 그것을 팔고 지금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현금만 186만 원을 들고 있는 채 그래도 원래 엄청나게 떨어진 걸 빅스로 지금 네, 단숨에 맞습니다. 올라섰습니다. 빅스 또 살 겁니까? 또 사야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가격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접니다. 저도 로스컷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다는 저 신재생 타이거 FN 신재생이 마이너스 10%가 넘으면서 이제 컷을 하게 됐었고요. 저 돈을 가지고 퓨처 모빌리티를 저는 막은 거예요. 이 마이너스 10%를 여진님 저게 로스컷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9%대에 이제 다 놓아 있습니다. 지금 은선물이 마이너스 3%대고 오늘도 좀 오르고 있어서 제 전략은 이제 그 은이 월요일 날 더 오른다. 그럼 은을 전량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시 퓨처 모빌리티에 들어가면서 막판 승부입니다. 자동차와 이제 시장과 저와의 승부를 낼 겁니다. 저도 저 신재생을 포기하게 되네요. 마이너스 10%. 어쩔 수가 없죠. 뭐.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8.52%.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의 수익률을 보면은 1위가 도코, 빅스와 함께 급부상했습니다. 마이너스 6.8. 2위가 접니다. 마이너스 8.5. 여진님이 마이너스 10.7 이렇게 이번 라운드 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는 못했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키워드 추첨을 했었었는데요. 문서진 대표가 그날에 영국, 이탈리아를 뽑았습니다. 영국 앤 이탈리아라는 키워드를 과연 어떤 종목을 소개할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이 병석 중에 있지만은 계속 시장을 좀 따라잡고 있습니다. 문서진 대표의 시장 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서진 대표 전화 연결이 돼 있죠?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몸 상태는?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격리를 내일까지라서,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좀 집에서 좀 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쉬는 게 아닌 시장이라서 네,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겪었던 분들이 목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문서진 대표는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아직까지 목이 좀 아픈 게 아직은 안 났더라고요. 목 부어 있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빨리 완쾌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웃으면서 만나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가 영국 앤 이탈리아인데 어떤 ETF 종목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ETF는 코덱스 미 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입니다. 와. 예. 이름이 엄청 울트라. 미 국채 30년 선물입니다. 선물을 갖고 왔다는 것은 네, 앞으로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키워드가 영국과 이탈리아인데 이게 미 국채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을 더 확대하겠다. 그로 인해서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유럽 쪽의 국채 금리 급등이 또 이제 바다 건너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미국의 네.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미 국채도 연관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왜 이 국채를 가지고 나왔냐면 지금 30년 미국채 30년물이 3.7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준금리를 연준이 내년까지 해서 한 4.5%를 올린다고 가정하에서, 여기서 더 이상 5%까지 안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예. 그렇다면 명목금리가 지금 최종금리 한 4.5라면 지금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장기물 같은 경우가 4%를 넘기는 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그만큼 높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강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장기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4% 정도. 예. 그럼 지금 구간대가 좀 저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채권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미국제 10년물은 사실상 저는 그것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큰 30년물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선물 중에서는 30년물을 제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거고,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정리 짧게 해드리면 역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좀 영국,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막 국가의 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채 금리도 오르죠. 오르게 되면은 저 선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문서진 감독은 떨어질 게 명확한 저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을 갖고 왔느냐? 오히려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선반영되니까 먼저 30년물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물 가격은 먼저 오를 것이다라는 굉장히 프로급의 한번 예. 근데 또 자. 해치 상품이네요. 또 네. 이게. 예. 자, 진수라님이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시장 상황 짧게 좀 또 정리해 주시죠. 우리 문서진 대표가 언젠가부터 좀 문상방인데 네. 좀 본 모습 좀 요즘에 보여주세요. 네. 네, 아직까지 제가 이 문상방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저도 그 8월 어쨌든 CPI 충격이 저도 아직까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저는 확인하고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여기서 추세 하락, 그러니까 만약에 뭐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면 2,000을 깨고 내려가는 악재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2,000까지는 열어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 바닥을 예단하기는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언저리가 어쨌든 저점 부근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미국 시장이 돌아서는 걸 보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납니다. 네. 이거 약간 좀 변곡점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물가가? 지난달에 너무 제가 설레발을 떨어서 설레발은 떨지 않겠습니다.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신중해지셨네요. 지금 이러니까 더 기대가 돼요. 자, 문서진 대표 빨리 완쾌돼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에는 키워드 지하 및 벙커를 뽑았었습니다. 지난 밖에서요. 우리 황주명 대표 지하 및 벙커. 네. 와, 고민을 엄청 했어요, 네, 사실은. 네.
원래는 저도 2차 전지 환경 쪽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전액 관련된 거 딱 준비를 하고 아침에 보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차별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아하. 물론 잘 갈 겁니다. 예. 앞으로는 잘 갈 건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나를 요즘에 좀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요. 네, 중국 증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엄청난 매력은 아니지만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그런데 자, 첫 번째는 중국은 지금 코인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안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은 벌써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안 되고 그럼 신흥 부자들은 과연 이 돈들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면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금이 다시 중국 증시에 부양책이 될 거다라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1등주는 매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2, 3등주를 잘 고른 분들에 한해서 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삼성전자가 2만 원에서 지금 뭐 그때 뭐 300만 원, 400만 원 간 것처럼 중국의 2, 3등주들을 잘 잡으신 분들은 제2의 삼성전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경기 위기 속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승자를 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사실 큰 변수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다 이제 선반영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근데 이제 러시아의 푸틴 생각을 제가 못 읽겠어요. 많은 분들의 푸틴이 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만 없다면 저는 중국 쪽의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지하미 벙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하미 벙커와 중국 증시가 지금 중국 무슨 증시 관계죠? 중국이 제일 지하미 벙커 제일 안 좋았습니다. 제일 바닥이라고요, 중국이? 지하미 벙커라고 보고 먼저 있어요. 왔으니까. 네, 먼저 왔으니까 오히려 음. 먼저 튀고 먼저 매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실 저는 물가는 다 잡혔다고 오전에 얘기를 아까도 드렸었고 말씀해 주셨죠. 아니 먼저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네. 환율이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환율을 올렸을 때 제가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1,450원에서는 하락 배팅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원 해보거든요. 달러 환율이 이렇게 바꿔 말하면 달러 강세도 끝난다. 과하다. 네, 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빅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동성 위험 지수가 한 번 정도 더 남았고 여기서 저는 다시 좀 종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투매 물량이라는 게 신용 1조 5천억 물량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포인트거든요. 예. 그럼 100포인트 정도에 대한 변동성만 있으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봤으면 좋겠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 드리는 게 저는 NFT 워낙 좋아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 황주명 대표는 2000선 초반에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진 대표처럼 막아낼 수 있다. 2000은 안 깨질 거다.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터지는 만약 터지더라도 다 받아간다고요. 그때. 네,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미리 꺾였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저는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미디어 엔터도 다시 타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황주명 대표는 달러 강세가 일단 과하다라는 뷰. 그러니까 달러 강세만 꺾이면 실은 이제 세계 주식 시장의 급락도 멈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맥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지금 올라갔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네. 누가 과연 이득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으면 주식은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이쯤에서 스톱. 달러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소형주고 국가별로는 차이나 중국이 먼저 네. 상승 탄력이 좋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저는 제2의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좀 이런 불경기나 이런 대변수 속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야죠. 지금 여기 이거 다음 라운드 때 또 우리 안 됩니다. 부디 우리 황주명 대표의 이 분석이 맞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 황주명 대표는 지하 및 벙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코덱스 차이나 H 향후
달러 강이 꺾이고 본격 반등이 시작될 때 중국이 앞서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 ETF를 더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더 모아야 됩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의 키워드를 도코가 대신 뽑아줄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네. 궁책책 궁책책. 전 파란색을. 네. 파운드. 문서진 대표. 예, 쉬는 와중에 할 거 많겠습니다. 파운드. 파운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파운드를 놓고 전 세계 선수들이 다 집결이에요. 파운드가 더 떨어진다에 진짜 헤지 펀드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베팅. 근데 파운드는 오를 거라는 또 하나의 큰 손. 여러분들이 파운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 황주명 대표. 저 초록색 뽑겠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뭡니까? 가스관 공격. 가스관 공격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독일에 있는 가스관을 누가 폭파했나? 막 그 뭐죠? 그 인터넷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번 미국, 2번 우크라이나, 3번 러시아에서 뭐 투표를 막 받더라고요. 누가 가스관을 폭발했는가? 폭파시켰나? 음모론이죠. 근데 저는 가스는 반대 입장인데. 예. 하여간 공격이, 네. 가스관 공격. 요번에 네. 공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네. 가스관에 대해서 저는 하락한다 입장으로 여태까지 취해고 왔었는데 공격이라고 하면 상승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키워드에 맞춰서 가스관 공격입니다. 기상천외한 ETF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웃으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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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